자, 유형 15로 갈게. 이건 이미 처음에 지난주에 수업할 때 했던 얘기네.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방정식처럼 딱 x는 얼마, 해가 딱 하나로 딱 나오게 되는, 범위가 아니고 딱 얼마라고 나오게 되는 경우. 그림 기억나나요? 이런 그림이요. 네, 이런 그림이요. 이게 fx라고 쳤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찾으시오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지는 자리를 찾으시오 했을 때 작은 건 없고 같아지는 자리가 딱 한 군데니까 이 답은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케이스. 기억나죠? 따라서 부등식 문제를 푸는데 답이 x는 얼마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건 x축과 접하는 그림이란 뜻이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인 걸로 해석해주면 돼. 이게 끝이야. 하나 실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296번. 잠깐만. 왜 1296이라는 숫자가 나는 익숙하지? 뭐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니? 없었나?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3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는 곳이 딱 3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에요. 됐죠? 따라서 판별식은 0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이 되는 거니까 4k에 k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되고, k가 0이 되거나 또는 k가 3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했던 게 이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x축과 3인점에서 접하는 거라면 완전 제곱식, 중근이니까 완전 제곱식 개념으로 보면 이 식이 결국 이 식과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식과 같은 게 아니냐, 이 정도야. 그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3인 거고 3k가 9가 되니까 k가 3인 거죠. 따라서 이 답은 만족할 수가 없는 답인 거죠. 그러면 왜 이거를 얘기를 해줬냐면 답이 식으로 풀었을 때 판별식이 0인 건 맞는데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k가 0이라면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0 하나뿐인 해가 되는데 내가 말해준 이 3이라는 해가 아니죠. 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k가 3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걸 풀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x는 3이라는 해가 되는 거니까 실제 맞는 답은 k가 3인 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조건 가지고 100% 둘 다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쓰려면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완전 제곱식, 중근으로 이해하는 게 확실하게 한 번에 답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해가 하나뿐이다라는 건 중근 개념에 해당되는 얘기. 1302번. 자, 1302번. 다음 중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줬다. 문제를 꼼꼼히 읽고 식만 쳐다보지 말고 글씨를 꼭 읽어서 문제를 읽으세요. 2차 부등식이고 a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0보다 크다. 이게 해를 갖도록 생각을 해야 되지. 띵킹. 2차 함수라고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차 함수 그림을 그렸을 때
x축보다 윗부분에 그림이 존재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a가 0은 아니니까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 두 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만약에 a가 양수인 경우라면 아래로 블록이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뭐 이렇게 돼 있든 상관없이 이게 x축이라고 봤을 때 x축보다 큰 쪽의 그림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0은 아니고 양수 아니면 음수라고 생각했을 때 양수인 케이스에서는 항상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건 범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A가 음수인 경우, 즉 위로 블록인 그림이라면 X축보다 위쪽에 그림이 있으려면 X축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림인데 여기에 X축이 지나가면 0보다 크다. 즉 위에 있는 그림은 없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X축에 닿는 점은 있지만 위는 없죠. 0보다 큰 건 없다고. 그러니까 A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렇게 생긴다는 건 이 식의 판별식이 양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거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양수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이너스 4로 나눠주게 되면 A제곱 빼기 9가 음수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답이 아니고 우리는 A가 음수이면서 이거 동시에 만족하려면 A가 음수이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죠. 요게 답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답을 요거는 무조건 되고 그 다음에 요 범위도 되고 또는입니다. 0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게 A의 범위의 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 A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만 물어봤으니까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양수면 무조건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답 중에 1, 2는 되는 거고 마이너스 3과 0 사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건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겠지. 그지? 범위를 쓰라고 하면 A는 양수 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A만 고르면 되는 거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해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계속 유형이 바뀌는 것 같지만 나는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 하나 더 볼게요. 부등식을 함수 그래프랑 계속 연관지어서 처음부터 인식하는 사람들은 유형 한 10개 정도를 봐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유형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305번. 자, 다음 그림이 2차 함수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3이고 1이고 3인 겁니다. 야, 근데 이 정도면 fx 구할 수 있지 않냐? 2차 함수지? 이렇게 써있지만 너희들은 이걸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요 그림과 y는 kx 더하기 2가 만나도록 이라고 얘기해줬어. 역시 두 가지 표현으로 한번 보여줄 테니까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는 a이고 x축과 1과 3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식인 거고 a를 구하려면 힌트 하나가 더 필요한데 0,3을 지나가니까 3은 0 집어넣으면 3a가 되어서 a가 1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fx라는 놈은 x제곱에 여기 이제 a가 1이기 때문에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2차식입니다. 자, 이제 식으로 풀어볼게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만나도록
그럼 만난다 안 만난다를 펼 때 교점을 찾는다고 하면 얘랑 같다고 놓고 쓰는 건 여러분들 이미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하고 kx 더하기 2랑 만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을 시켜봤더니 마이너스로 묶고 4 더하기 k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기는데 이것이 둘이 만난다는 건 이것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쓰는 거다. 역시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계속 그냥 한 덩어리로. 그럼 판별식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도 1이니까 요거죠.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 빼기 4 플러스 1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텐데 요거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6 요거를 이제 풀게 된 거니까 결국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제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즉, 이 그림과 요 그림이 만날 수 있다라는 이 K에 해당되는 얘기가, K가 기울기 아닙니까? 네, 기울기 범위를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Y절편이 얼마인 직선이야? 2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KX 플러스 2는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나려면 최소한 요렇게 될 거예요. 요 때가 만나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이때가 만나기 시작해서 이거보다 이렇게 커지면 음수 기울기에서는 커진다는 게 눕는다는 거지. 양수 쪽 기울기에서는 세워질수록 기울기가 큰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 때보다 더 요렇게 커지면 만날 수 있으니까 이때 경계 지점을 찾는다는 의미로 보면 얘랑 접할 때를 찾아버리는 거랑 똑같지. 그럼 접할 때라는 건 아까 세운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값. 그렇다면 판별식 0이 되는 값이 누구랑 누구 있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이었던 거죠.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6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바로 요 때이고 그거보다 커지면 맞나? 그럼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6은 뭐예요 여기? 이게 여길 지나가면서 이 2차 함수랑 접하는 게 또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접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파란 것도 접선에 해당된다고. 이 파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거예요. 그럼 이게 만나려면 이렇게 파란 접선보다 더 세워져야 된다고. 근데 음수 쪽은 세워진다는 게 작은 숫자가 된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실제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식으로는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데 실제 그래프에서 의미는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일 때가 딱 접하니까 그거보다 누우면 즉 커지면 만나게 되는 거고 또 이쪽으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6보다 세워진다는 건 더 작아지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읽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저렇게 그래프에서는 접하는 기준 자리 두 군데를 기준으로 누워야 돼, 더 세워져야 돼 하는 기준을 쓴 거다. 이해되죠? 다음 유형 18번이요.
지금 현아는 그 걱정하고 있겠죠? 선생님 지금 유형 몇 가지 나가는 거예요? 그 말 했어 안 했어 솔직히? 안 했어? 그래도 그거 아니야? 유형 18번. 근데 생각을 너네들이 문제를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라. 그러면 상황이 인식이 될 거야. 내가 해볼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림이에요.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b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의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입니다. a와 b를 구해보세요. 이건 뭔 소리야?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근데 요 그림이 요 그림보다 더 위에 그려지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림으로 먼저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얘가 이렇게 생긴 그림이다 이거야. 근데 요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즉 하얀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만나는 점 경계로 여기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와 3이 된다 그 얘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요 범위에서는 하얀 그림의 그래프가 노란 그림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부등식 풀이도 필요 없어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럼 나 같으면 부등식으로 안 풀고 이렇게 풀 거야.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2하고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b, 이거의 교점의 좌표가 이거 두 개라고 알려준 거니까 방정식으로 풀어버릴 거야. 우변으로 이항하면 3x제곱에 2a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b 빼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와 3이다 이렇게 읽은 거랑 똑같다니까. 그럼 뭐 부등식으로 풀어 이걸. 방정식으로 풀이지. a와 b만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방정식에서 근이 두 개 나와 있다면 당연히 근과 계수관계, 근의 합과 곱으로 풀어야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3이 두 근의 합이고요. 그 두 근의 합은 실제로 더해보면 알겠지만 1 이렇게 됩니다. 두 근의 곱은 3분의 마이너스 b 빼기 2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6인 거죠. 요거 풀어서 a와 b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2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 빼기 2가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b는 16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a와 b 구해서 b 빼기 a 그랬으니까 19 이렇게 답을 쓰면 되지. 지금 부등식 문제를 풀든 방정식 문제를 풀든 함수 그래프와 연관 지었다고 할 때 원래대로 하면은 그럼 어떻게 푸는 겁니까? 부등식으로 푸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방정식으로 풀어버렸고 a와 b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부등식의 의미를 살려서 이제 써줄게. 부등식의 의미를 살리면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b라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얘 y값이 이 y값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 부등식으로 푸는 사람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이항을 해서 아까처럼 3x 제곱 이항에서 2a 플러스 3의 x 이항에서 마이너스 b 빼기 2 다 오른쪽 넘겼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답이 마이너스 2부터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앞전에 요거 부등식 만들기 배웠었죠. 그러니까 요거 부등식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x 더하기 2하고 x 빼기 3으로부터 나왔고 부동호 방향은 0보다 작다라고 써 있으니까 사이값이 생긴 거지. 그렇게 되면 x의 제곱 빼기 x 빼기 6 이렇게 생기는데
원래 식과 비교해봤더니 x제곱 앞에 3이 붙어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얘랑 비교해서 2a 더하기 3자리가 마이너스 3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 빼기 2가 마이너스 18이에요. 아까 썼던 그 식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는 부등식으로 푼 거예요. 아까 그거는 그래프상으로 만나는 점이 위아래를 판단했을 때 저게 경계 지점이 된다는 걸로 그냥 방정식 풀어버리고, 두 개 다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준석 이해되나? 선생님 하는 말이? 일단 이해가 가야죠. 이해가 가야 내년이 온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면 내년이 안 와요. 그럼 계속 고1이야. 짜증나는 거지. 혹시 고등학교 4학년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없잖아. 나도 목표는 그냥 고3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런데 그 3년을 대충 보내다가 재수하겠다고, 고등학교 4학년이 되겠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 생기는데 한 번에 가세요. 한 번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1학년 과정으로 배우고 있지만 결국 2, 3학년 때 나한테 필요한 개념들인 거야. 그래서 계속 그냥 부등식 풀이로만 안 해주고 함수로 방정식으로 계속 바꿔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야 개념이 정확히 잡히니까. 그래서 요 뭐 그래프랑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법. 아까처럼 방정식으로 생각하든 그래프 가지고, 아니면 그냥 위쪽에 있다는 표현을 부등호를 이렇게 친다는 거로 부등식으로 풀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 자, 유형 18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형 19 또 똑같은 얘기를 해. 한 번 더 할게. 지금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이번엔 얘기했겠지. 자, 유형 19 쫄지 말고 한 유형 20까지만 할게. 그러면 타협이 되나요? 1316번. 자, 이제 문제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 그 읽으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들어와야 돼. 한번 해볼게.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y는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2k 더하기 3이라는 요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아이 너무 노골적이다. 아니 여길 쳐다보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인데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축이랑 안 만난다는 뜻이니까 얘 판별식이 음수인 걸로 문제를 정리해라. 이 얘기로 그냥 끝난 거야. 아까 했던 얘기잖아 이게. 그렇지? 그래서 k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0보다 작다 풀면 되고요. 아, 쓰기도 귀찮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해석이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내신 들어가서 풀어봐. 이 문제가 뭐 하라고 하는 건지 판단하는데 30초, 1분 지나가고 2분 지나가면 끝난 거예요. 그 문제 풀면 안 돼요. 네, 보자마자 이거네 라고 가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그럼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 났던 걸로 바꿔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1318번 보세요.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은 속도로 직접 답을 써도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풀어볼게. 1318번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라는 그래프가 y는 mx 빼기 2라는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즉 누가 크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너네들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mx 빼기 2라는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이렇게 푸는 거다. 그렇다면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항상 아래로 굴러긴 함수가 이 x축보다 위에 있다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음수. 아까 풀었던 그걸로 풀어주면 끝인 거고. 그렇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다. 그래서 m제곱 더하기 4m 빼기 12가 0보다 작다. m 더하기 6, m 빼기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m의 범위는 이렇게 생김.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팔이 아픈 게 같은 유형을 내가 몇 개를 풀고 있는지 모르겠어. 같은 유형을 몇 개나 풀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된 사람이라면 아까 유형 1번부터 여기까지 넌스톱으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 바꾼 표현이 있어서 유형이 다르게. 근데 실제로는 같은 내용.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20번 풀겠습니다. 여기는 집중해. 별표 3개 쳐. 잘 풀다가 여기 와서 틀려. 왜? 얘는 좀 아까 했던 단순한 판별식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 20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났을 경우는 틀리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잘 설명 들으시고, 아까 말했지만 유형 20까지만 할 때 21은 이제 연립부등식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대신 여기 마지막 유형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래. 이게 다른 그 앞에 있는 유형보다 난이도가 좀 높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배점이 높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 하나 맞추고 틀리고가 등급 가릴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해볼게요. 뭐 안 돼, 선생님 푸는데 된다고 해. 진짜 너무 가끔 이런 놈들도 있어. 내가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아 시끄러! 막 이런 애들이 있어. 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크게 얘기해. 야 선생님 수업하는데 시끄럽다고 뭐야. 막 이러면 당황하겠지. 자, 유형 20번 잘 들어보세요. 1300 잠깐만. 그냥 노골적으로 할게. 바꾸자. 그리고 1326번으로 먼저 할게요. 1326을 먼저 하고 돌아가서 1323번을 같은 얘기인데 이걸 먼저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게 이거 같으니까 1326번 x가 1과 2 사이 여기에서 y는 2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가 y는 a의 x 더하기 1 요거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아까 거랑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걸 지우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 거야. 요거 쓰고 요거 쓴데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2x제곱 더하기 1이 ax 더하기 a보다 아래쪽 이렇게 놓고 나서 한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끝나는 문제지. 아까 풀었던 게. 근데 얘는 제한 범위가 있는 거야. 즉 딴 데는 모르겠고 요 범위에서 항상이야. 전체로 항상이 판별식이야. 무조건 성립하는 판별식. 근데 지금은 전체는 아니어도 좋다는 얘기야. 요 범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렇게 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앞의 문제는 아래로 굴러긴 2차 함수가 있고 이 직선이 이럴 수가 없네 이거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도 무조건 얘가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안 되죠. 문제가 성립할 수 없죠. 어쨌든 문제 자체는 이거예요. 2x제곱 더하기 1이 ax 더하기 a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다. 요게 성립하는데 무조건이 아니고 요 범위에서는 최소한 요 범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성립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ax 넘어가면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의할 점 왜 이게 그냥 단순히 보고 하면 틀리게 되냐면 얘를 새로운 fx라고 봐. 요건 x축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림이 0보다 작은 범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그림인데 그게 항상 성립하는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돼서 1과 2 사이에서는 무조건 0보다 작은 게 성립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아까처럼 판별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함수값으로 처리를 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까까지 계속 했던 판별식만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아니고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무조건 0보다 작다가 성립하도록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자, 주의할 점도 있으니까 잘 봐. 그러면 얘가 fx라는 새로운 이차 함수를 봤을 때야. 그러면 f라는 이차 함수에다가 1 대입하면 함수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음수로 나와야죠. 또 2를 대입해도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잘 들어 2보다 작아요. 요 범위라고. 그래서 f1이 0보다 작은 것도 되지만 f1이 0보다 작거나 는이 되는 경우도 성립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f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작은 거 되고 당연히 0과 같아지는 경우도 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즉 요 자리가 1이 되고 요 자리가 2가 돼도 즉 f1이 0이 되고 f2가 0이 되어도 이 범위 자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1일 때 함수값이 0이 되어도 1보다 큰 숫자가 되면 당연히 음의 함수값을 갖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 있게 된다. 그래서 요 경계 지점에 해당되는 는 0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 요거인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f1이 음수이어야 하고 f2도 음수이어야 해.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1이 되면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2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텐데 1인 자리는 0보다 작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f1이 음수가 나오려면 결국은 1이 여기 있어야 즉 음수가 나와야 여기가 2가 돼서 음수가 나와야 0보다 작은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요 범위가 는이 붙었냐 안 붙었느냐 때문에 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야. 있잖아, 솔직히 이해돼 안 돼? 아 솔직히 프랭클리 스피킹. 아 현재 분사 프랭클리 스피킹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아 진짜? 이거 어려운데. 아시요? 만약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x 요 범위에서 0보다 작은 즉 x축보다 아래쪽에 그림이 있으려면 1 집어넣어서 음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즉 는이 없는 경우로 나온다면 요 자리 1인 자리가 0이 되어도 2인 자리가 0인 되게 되어도 1보다 큰 쪽을 보는 거니까 지금 범위가 1보다 큰 쪽이면 이게 0이면 이쪽 안쪽은 음의 값을 갖는 거니까 0보다 작다를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가 맞는 거고 만약에 이 범위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는 없이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답은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다 쓰면 되죠. F1 집어넣고 쓰면 돼요.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2A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3이 되어서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요걸 풀면 2 대입하면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빼기 a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마이너스 3a 여기가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공통범위 이것도 돼야 하고 이것도 돼야 하니까 공통범위를 찾게 되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최종 답이 된다. 그래서 1326번의 답은 2번. 그러니까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답이라고. 요건 없는 거고요. 요 위에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기본형이야. 기본형이야. 그러면 1323번으로 문제를 풀게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보여줄게. 이제 x의 범위를 저렇게 아까처럼 노골적으로 안 주고 1323번으로 푼다면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야. 요 범위에 있는 x들에 대하여 이렇게 준 것뿐이야. 그럼 너네는 아까랑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게 하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바뀐 거죠. 아까 여기서부터 푼 거고 지금은 이렇게 준 걸로부터 만들어서 자, 거기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럴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해석해볼게요. 이제부터 내가 관심 있는 곳은 이 범위에서 무조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입니까? 1인 거지. 그러면 0부터 3까지니까 0은 여기쯤 있다고 치면 3은 여기쯤 있겠죠. 그럼 그림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요 그림에 해당되는 걸 말했을 때 그것이 요게 그 범위에서 요 놈이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 최소값이 여기니까 요렇게 돼 있겠죠. 또는 크거나 같다도 되니까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칭축 위치가 최소니까 요걸 fx라고 봤을 때 f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끝. 이렇게 된 거죠. 함수 값으로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판별식이 아닌 거야. 제한 범위가 걸리면 전 범위를 말할 때가 판별식인 거고 특정 범위가 정해질 때는 함수 값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요. 따라서 일단 1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a 빼기 2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끝나죠. 그럼 a의 최소값은 3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최소값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부등식 자체가 최대 최소 문제이긴 한데 범위를 벗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위를 벗어났을 때.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럼 뭐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범위를 줬어.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라고 나왔다고 칠까요? 요 범위에서는 무조건 0보다 이것도 의미가 별로 없네.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범위를 벗어난 걸 할 수 있을까?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똑같은 저 부등식에 대해서 여기를 다른 걸 줄게요. 그러면 3을 요 범위로 한번 줘볼까요? 그러니까 x가
4부터 6 사이에서 무조건 이게 성립합니다 라고 문제를 바꿔줄게요. 그럼 요 fx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대칭축의 위치가 1인데 내가 지금 고민하는 범위는 4부터 6 사이니까 여기가 4, 여기가 6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요 그림을 보는 거죠. 이럴 때 요 범위에서 항상 이 이차함수 그림이 x축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여기니까 그 큰 값보다도 x축이 여기에 있게 되면 요 범위에 있는 모든 그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두 군데를 따지지 않고 어디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6인 자리만 따지면 끝나요. 왜냐면 6이 더 크고 4가 작잖아. 6인 자리가 x축보다 아래라면 당연히 얘는 아래에 있을 거니까 두 개를 따지지 않고 결국 f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거 하나만 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쪽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6 집어넣고 써가지고 36 빼기 12 더하기 a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a는 14 22니까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 위치를 크다고 하면 가장 작은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작다라고 돼 있으면 가장 큰 값 기준으로 x축 위치를 결정하면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해야 되는 2차 부등식 문제의 답입니다.